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한의사 김철수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관한 강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치매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깜빡거리는 정도에 따라 건망증일 가능성도 치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깜빡거리는 내용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나 나중에 다시 저절로 떠오른다면 이것은 단순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1단계인 임상적 정상 단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깜빡거리는 내용이 본인이 최근에 경험한 비교적 중요한 일인데도 잘 잊어버렸다면 또 주관적 경도 인지장애, 즉 알츠하이머 치매의 2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서를 주거나 설명을 듣고 나면은 기억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객관적 경도 인지장애, 즉 알츠하이머 치매의 3단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는 치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치매는 깜빡거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병이기도 하고 생활 습관의 병이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취약성을 타고났을 때 평소 생활 습관조차 나쁘다면 치매가 굉장히 일찍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좋거나 유전적으로 좋은 체질을 타고났다면 물론 좀 늦게 발생할 수도 있거나 치매가 안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유전과 관계되는 것을 따져보면은 기타 치매는 대부분 유전과는 관계가 없고 혈관 치매의 경우도 유전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치매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래도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긴 사람의 약 1, 2%는 유전병을 갖고 있는 경우고요. 대부분 65세 이전에 발병합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근거는 없지만은 유전적인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다는 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것도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사람 중에 60%는 유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인데 나쁜 생활 습관이나 이런 이유 등으로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유전적이기도 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화학적 또는 물리적 뇌손상을 받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올 수도 있죠. 왜? 뇌를 다쳤기 때문에. 하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치매의 내용과 현실과는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20대 환자도 치매가 온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강우병,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도 치매가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화에 따른 퇴행성 치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한 40, 50대는 되어야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행동은 기억을 하죠. 그리고 치매 환자가 전혀 교육이 안 된다 그러지만은 반복적으로 하면 교육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모든 면이 똑같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좀 증상들이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나빠지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반복적인 학습을 시키면은 기억을 해서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폭력이나 망상, 문제 행동 같은 것이 심해지면은 그것 때문에 환자도 힘들고 또 가족도 힘들죠. 이럴 때는 참고 고민하기보다는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료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이제 밤에 자다가 우리 집이 아니라고 내 집에 간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은 이럴 때도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자꾸 설득시키기보다는 때로는 차려입고 길을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가능하면 보호자가 사는 집과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경치 좋고 먼 곳에 있는 것은 자주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좋고요. 또 환자가 경치 좋고 나쁜 것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치매 환자가 다치거나 다른 병을 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응급실이 있는 정도의 병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시설이 깨끗하고 사고 예방 시설도 잘 돼 있고 보조적인 어떤 운동 시설이라든지 어떤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잘 꾸며져 있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분위기는 조용한 게 좋고 또 간병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요양원이 좋고 그 운영진이 좋은 사람들인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요양원에 이제 모실 때는 경제적인 그 부담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강한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겠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텐데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보통 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오래 감명하다 보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환자를 치매를 앓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따지기보다는 간병하는 사람 자신이 환자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내가 직접 간병하는 게 아니라면은 간병하는 분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하는 마음이 없으면 환자는 너무나 빨리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것을 불만과 어떤 고약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어머님이 행동이 곤란해지고 망상이 많아졌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간병에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은 일이 되겠죠. 문제 행동이 심할 때는 정신과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드시게 하기 전에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제 또 비만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관심을 많이 보여주거나 모시고 기분 전환하듯이 여행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갔다 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환자가 음식에 집착하는 그런 시간이나 기회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관절도 굽고 다리도 힘이 빠지고 이러니까 그 나이 먹는 노화의 과정으로도 환자들이 운동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다리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치매가 있으면은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구나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의 산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뭐 기술적으로 좋은 운동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매일 한 번씩은 정원으로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햇빛을 쐬면서 한 30분 정도 보호자와 팔짱 끼고 이렇게 걷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오래 살게 되면서 치매는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은 치매도 잘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머리도 노년에 아주 똘똘한 머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똘똘해야만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매 예방 노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예방 노력을 하셔서 똘똘한 노후, 행복한 노후, 똘똘백세, 건강백세, 행복백세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